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이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퀀트 프로그램 채널의 MACD 플러스 AI 트레이딩 1159% 리턴이라는 영상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트레이딩 전략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MACD 지표랑 의사결정 트리, 그러니까 AI 모델을 결합한 방식이에요. 이번 시간 목표는 이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그 슬라이딩 윈도우 훈련 방식이 뭔지 알아보고 장단점 같은 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수익률 숫자가 엄청난데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기본부터 보죠. MACD는 단기, 장기, 이동 평균 차이를 보는 지표고, 여기서 AI, 그 의사결정 트리는 뭐라는 건가요? 네, 그 의사결정 트리가 이제 AI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서 만약 이런 조건이면 매수해라, 저런 조건이면 매도해라 같은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의 진짜 좀 혁신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슬라이딩 윈도우 훈련 방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기존의 고정 윈도우 방식하고 비교해보면 좋아요. 고정 윈도우는 과거의 아주 긴 데이터, 예를 들면 닷컴 버블이나 금융 위기까지 포함해서 모델을 딱 한 번 훈련시켜요. 아, 한 번만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위기 대처 능력은 배울 수 있는데 최근 시장 변화에는 좀 둔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슬라이딩 윈도우는 계속 아주 짧은 최신 데이터로, 영상 예시로는 100일치 데이터로 모델을 계속 다시 훈련시켜요. 매번 새로.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예를 들면 30일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테스트하는 식입니다. 시장 상황에 정말 기민하게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18.8%라고 나왔어요. 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요. 같은 기간 S&P 500이 8.8%니까 와, 2배가 넘네요. 이게 그럼 그 적응력 덕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뛰어난 적응력이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기여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대 손실폭, 맥스 드로다운인데요. 아, 그 MDD. 네, MDD. 이게 33%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같은 기간 S&P 500 최대 손실폭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거의 똑같네요. 수익률은 훨씬 높은데. 맞아요. 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기록된 건데 거의 비슷해요. 이게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의 약점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 왜죠? 최신 데이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큰 폭락 경험, 예를 들어 금융위기 같은 그런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갑작스러운 급락이 왔을 때 과거의 그런 극심한 위기 경험을 잊어버려서 충분히 방어를 못한 거죠. 아하, 적응성이 높은 대신에 과거의 큰 위험은 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트레이드오프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절충점이죠. 최근 추세에 빠르게 올라타는 대신 어쩌면 과거의 큰 위험을 간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상에서는 또 알파 감소 문제도 예지하던데요. 좋은 전략이 퍼지면 다들 따라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AI 전략은 그걸 좀 피할 수 있나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가 사용자가 훈련 기간이나 입력 변수, 영상에서는 거래량 비율 같은 걸 예로 들었죠. 네네. 그리고 MACD 설정값 같은 것들을 꽤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전략을 복제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약간의 고유성이 알파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자체도 모델을 계속 바꾸니까 정적인 타겟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목, 영상에선 최대 20개 종목에 각 5%씩 분산 투자하고 유동성 높은 주식만 거래하는 것도 위험 관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핵심은 단순히 수익률에 덮다 이게 아니라 AI랑 슬라이딩 윈도우가 어떻게 작동해서 그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최대 손실폭 같은 내재된 위험이나 트레이드오프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인 재훈련, 최신 성과 집중, 분산 투자, 그리고 그 빠른 적응성과 장기 위험 기억 사이의 줄다리기,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도 그래서 단순 수익률보다는 그 연평균 수익률 대비 최대 손실폭 비율, 이걸 봐야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봤어요. 그 비율이 S&P 500보다 높았죠. 네, 이 전력은 0.56이고 S&P 500은 0.26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위험 단위당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더 큰 변동성을 감수했다는 뜻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전략 분석,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에 적응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적응형 AI 트레이딩의 강력한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최대 손실폭에서 봤듯이 명확한 주의사항도 따릅니다. 단기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거의 아주 큰 위기에는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능 전략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장 상황에 잘 맞는 도구, 어쩌면 다른 장기적인 전략들을 보완하는 역할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핵심 입력 변수 중 일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모델을 직접 다루신다면 어떤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장 관찰이나 데이터를 이 모델에 넣어볼 수 있을까요? 원 개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우위를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